안녕하세요, 홍석준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의 대명사 그리고 패밀리카로 먼저 꼽는 차 볼보 XC60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이 XC60이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 하나 있죠. 지금 잠깐 타보면서도 이 에어 서스펜션의 폭신하고 포근한 감각들이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이거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지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선 이 차의 가격 두 가지 트림인데 플러스는 6,57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가는 이 울트라 트림 같은 경우에는 7,330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알아두시고 오늘 할 레드스톤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XC60은 2017년에 출시했던 2세대 버전입니다. 벌써 데뷔한 지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2021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었죠. 그리고 2015년에 접어들면서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쳤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이 차 너무 구닥다리 같은 디자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막상 XC60 2차 페이스리프트를 눈앞에 마주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등장했던 그 순간부터 이 디자인은 너무나 안정적이고 예쁜 디자인을 품고 있었어요. 요즘에 볼보 단순히 안전 때문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디자인도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눈길이 먼저 가는 그런 차인데 9년이란 시간이 무색할 만큼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차가 한결 더 깔끔해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앞모습에서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딱 꼽자면은 그릴 디자인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 볼보가 추구하는 사선형 디자인을 몇 가지 좀 넣어놨고요. 범퍼 디자인도 약간 더 정갈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큰 변화는 그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더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만든 디자인은 손을 대면 댈수록 이상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게다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게 이 XC60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인이 디자인한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이 XC60 실내로 딱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살펴보면은 이건 역시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지다는 거. 볼보는 애초에 거실 같은 실내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한 느낌, 고급 소재에서 오는 만족감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정말 질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 위쪽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층층이 소재를 달리해가지고 원목 소재로 따뜻함을 주는 동시에 그 아래는 메탈릭한 느낌으로 세련미까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만져지는 모든 부분은 부드러운 소재를 덧대놔가지고 만족감이 상당히 크고요. 플라스틱 소재를 쓴 부분들조차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 해놨어요. 이런 테두리들 그리고 윈도우 조작하는 버튼들 이런 거 메탈을 넣지 않고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사출 품질이 굉장히 좋은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볼보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이 기어 노브에 오레포스 크리스탈 썼다는 거. 그냥 볼 때마다 만질 때마다 이런 만족감들이 상당히 높아지는 요소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볼보 하면 떠오르는 고품질의 스피커, 단순히 스피커 음질만 좋은 게 아니고 스피커를 두르고 있는 저런 소재감 같은 것들을 전부 다 메탈로 둘러놔가지고 상당히 시각적으로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번에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가장 좋아진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XC60 실내 시간이 지났을 때 여전히 변치 않는 만족감을 주는 건 사실이었지만은 이 디스플레이 크기와 안에 인터페이스 같은 거는 시간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달아주고 굉장히 선명한 화면을 넣어주면서 그런 시간의 흐름까지도 지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볼보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기능은 웨일 브라우저를 손꼽을 수 있어요. 여기 웨일 들어가면은 이 웨일 브라우저가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단순히 브라우저의 역할로서 머무는 게 아니고 안에 어플들을 깔아가지고 유튜브나 SNS나 다른 OTT 서비스들, 게다가 네이버 웹툰 같은 것들도 이 커다란 화면을 통해서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 딱 보면은 지금 세로형 화면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숏폼 같은 거 보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구 하이라이트 같은 거 아침에 출근 전에 딱 틀어놓고 보고 나가기 정말 좋은 환경이라는 거. 좋은 음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걸로 현장감을 약간은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감 측면에서도 XC60이 패밀리카로서 큰 빛을 발합니다. 2열 시트가 일단 엄청나게 편안합니다. 바닥 쿠션도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잘 되어 있고 몸을 딱 지탱을 잘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가죽도 엄청나게 보들보들한 고급 소재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2열 공간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람이 앉았을 때 머리 공간 충분하고요. 어깨 공간도 넉넉하고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한데 이 밑에 발 공간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내 소재 감각 같은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 잘 써놨고 밝은 톤으로 마감을 해놓다 보니까 이런 개방감 같은 게 더 크게 느껴지고 위에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 굉장히 넓게 펼쳐놨죠. 이게 2열에 앉았을 때 아주 큰 개방감으로 다가온다는 거 불만의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트렁크 용량도 꽤 넉넉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환경에서 타기는 더없이 적절한 크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XC60을 타고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이 울트라 TN부터 하체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된다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승차감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볼보가 예쁘고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XC60을 고르게 만들었다면 그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킬러 컨텐츠가 바로 이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사실 이 프리미엄 중형 SUV급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이 울트라 트림까지 고르더라도 이 차의 가격이 7,300만 원대거든요. 세상에 7천만 원대 차에서 에어 서스펜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볼보가 해냈고 이거를 사실 2차 페이스리프트 바로 직전에 XC60 윈터 에디션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XC60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완판이 돼버렸어요. 그분들한테는 약간 배 아픈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정식으로 출시한 XC60 2차 페이스리프트 이 울트라 트림 7,300만 원대, 그때 윈터 에디션보다 3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표를 붙이고도 에어 서스펜션을 넣어준다는 거, 그리고 그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도 그냥 보통이 아니고 상당히 좋은 느낌을 경험시켜 준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 위에 요철들 정말 에어 서스펜션답게 그 진가를 엄청나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잘자잘한 요철들, 그리고 크고 작은 굴곡들, 속도가 꽤 붙어있는 이런 순간들에도 날카롭게 치고 들어오는 충격들을 정말 부드럽게 소화해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더더욱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사실 이 W급의 XC90이 먼저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XC60에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XC90의 에어 서스펜션보다 훨씬 더 나긋나긋하고 에어 서스펜션 그 고유의 부드러움을 간직한 세팅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순간에서 기존의 XC60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승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XC60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 급에 속해져 있는 어떤 차랑 비교하더라도 좀 말도 안 되게 좋은 승차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XC60을 사야 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거야. 안전? 예쁜 거, 승차감, 우리가 알고 있는 패밀리카에서 갖춰야 될 거의 모든 요소들 아닙니까? 사실 디자인은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살짝 뺀다고 해도 다시 두 가지네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이런 가치들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파워트레인이랑도 궁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여기엔 지금 2.0L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터보를 엮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엮어가지고 최고 출력 250마력을 발휘하는 구성입니다. 최대 토크는 36.7kgm를 발휘하는데 이 차체 크기 그리고 1930kg 정도 나가는 이 무게와 맞물려서 상당히 적절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지금 속도가 좀 붙어있는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앞차를 추월해 나가는 이런 상황을 연출해 보더라도 정말 충분한 가속 감각을 보여주고요. 반응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가속 성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9초입니다. 숫자만 들어도 딱 쾌적하다는 거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이 출력 자체를 4바퀴를 통해서 뿜어내주기 때문에 안정감도 상당히 좋다는 거, 이런 점들은 볼보가 스웨덴에서 왔잖아요. 북유럽 국가들 아무래도 눈 덮인 길을 달릴 일들이 많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험지들을 달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파워트레인 전반의 시스템상에서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을 거라고 벌써부터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결 자체가 조금 달라서 이거는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팅, 그리고 신뢰도, 내가 어떤 지형에 있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치들을 전달해 주는데, 이 가속 페달을 밟는 감각부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독일제 프리미엄 차들하고는 달라요. 가속 페달이 굉장히 부드럽게 밟히고요. 그 와중에 반응성은 빠르고 출력은 충분한데 그 출력을 뿜어내는 방법 자체도 되게 부드럽게 뿜어내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구성입니다. 국산차들이 보통 이런 세팅을 가져가는데 그 세팅에서 세련미를 조금 더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딱 그 정도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볼보 XC60의 완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를 단박에 아실 수 있을 건데, 더 만족스러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감쇄력을 조금 더 단단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주행 모드에 들어가면은 서스펜션 감도를 단단함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차의 성격이 또 약간 달라져요. 이렇게 코너를 맞닥뜨렸을 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돌아나갈 수 있는 직관적인 하치 세팅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파워트레인 세팅이나 다른 감각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하려고 할 때 약간의 부조화가 일어나긴 합니다만, 이전의 XC60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XC60 타면서 이렇게 달릴 거라고 애초에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쯤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XC60 2차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말도 안 되게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 단박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그 차의 컨셉과 모든 요소들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차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데, 지금 볼보 XC60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셉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래 높았던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아이템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감동이 더 크게 번집니다. 바로 이런 차들이 누가 타도 만족스러운 차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여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 얘기를 한 번 더 꺼내야 돼요.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 같은 경우에 7,330만원짜리 울트라 트림인데요. 경쟁차들을 살펴보잖아요. BMW 같은 경우에는 X330 X드라이브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표가 8,3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벤츠도 GLC 300 포매틱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8,140만원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어요. 지금 볼보 XC60 이 울트라 트림이랑 비교하면은 거의 1,000만원씩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를 약간 낮추면 드네이스 GV70에서 옵션을 조금 더 많이 넣으려는 분들까지도 지금 이 차가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보가 이 XC60의 수명을 너무 길게 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막상 이 차를 직접 타면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도 남을 정도의 완성도로 보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안한 가치로 남다른 부분을 공략하고 있다는 건 역시도 만족스러워요. 시장의 다양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건데, 이런 가치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의 레드스톤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전해드린 XC60 시승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